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다들 또 번쩍 이렇게 고개를 드셨는데요. 저는 2025년 우수보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 발표회 진행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송진영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우수보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 발표회는요,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유튜브로도 같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우수보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문원일 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김정현 회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제주시 어린이집연합회 김인춘 회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윤은정 위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 조정순 위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 오수키 위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오명여 센터장님이십니다. 오늘 도에서도 참석하려고 했으나 갑작스러운 일정 때문에 불참하게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부터 4시 20분까지 우수보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 경과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후 영화 프로그램 6작품, 유아 프로그램 6작품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간단한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문원일 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장님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뭐지? 우수 보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사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표를 하려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직접 놀이 그 사례 연구도 하고 또 보고서도 만들고 하시느라고 또 자기 업무 외에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요 책을 한번 다 훑어봤는데요. 날이 해가 갈수록 점점 질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이 돌보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특히 날씨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내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하늘 색깔이 뭐지?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파랗다고 대답할까? 검다고 대답할까? 해서 그런 생각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쩌다가 이상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재단법인에 소속돼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초창기 때에 우리가 자리를 잘 못 잡아서 지금도 뭐 확실히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 같이 놀이를 하면서 우리 제주의 보육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오명현 센터장님과 관계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 우수보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수보육 프로그램은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송진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우수보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은요, 6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모 내용은 놀이사례 공모전을 주제로 이루어졌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였습니다. 2025년 주제인 놀이는 영유아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자 주제를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놀이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충분히 관찰하고 존중하며 적절하게 지원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육과정을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운영하고 있음을 우수보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놀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원에서 맞게 활용하고자 올해 주제로 선정하여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설명회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놀이와 배움을 이따의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정선아 교수님, 한양여자대학교 이영신 교수님과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2회 221명이 참석하였고, 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놀이에서 배움 읽기로 연결하는 과정, 또한 배움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4월부터 참가 신청을 접수하였고 결과보고서는 8월 29일까지 회신받았습니다. 올해는 영화 29작품, 유아 23작품, 총 52작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2022년에서부터 25년까지의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주제가 원에서 표준보육과정을 근간으로 한 영유아 중심의 놀이 주제이므로 제출하는 기간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사는 1차 자체 심사로 보육전문위원이 심사, 2차는 위촉 심사위원 3인으로 자료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오늘 발표회가 끝나면 3차 심사는 10월 23일 18시 30분부터 29일까지 제주도 내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네이버로 로그인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며 한 아이디당 1회의 투표만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사 기준은 놀이성, 교사의 적절성, 교사학습 공동체의 운영 기준으로 1, 2차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11월 5일 수요일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최종 공지될 예정이며 원으로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시상식 및 포스터 전시회는 12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 영상은 오늘 진행되는 영상은요 12월 중에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자료 집배부도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자료는요, 저희 발표에서 선생님들 PPT로 마련한 그 자료들을 책자로 잠깐 일시적으로 나눠드린 거고요. 추후에 선생님들 보고서로 제출했던 한글 파일 작업을 다시 확인해서 책자로 모든 기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우수보육 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수보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영화 프로그램 발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요. 제다미 어린이집에서 루즈파츠와 놀이 그 만남, 물 나도 모르게 시작된 놀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JDC 제다미 어린이집 교사 정서원입니다. 루즈파츠와 놀이 그 만남, 물 나도 모르게 시작된 놀이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교사가 된 지 8개월 된 초임 교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힘들기도 하고 함께 놀이하는 것이 즐겁지만 동시에 참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평소에 늘 움직임이 활발한 영아가 바깥 놀이터에서 두 손을 모아 뚝뚝 떨어지는 물을 한참 동안 받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들은 차가워서 그런 걸까? 손끝 느낌이 신기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낯설었던 걸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을 가지고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진짜 물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적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교사 회의 시간에 나누었을 때 원장님께서는 선생님들에게 왜 아이들은 물을 좋아할까요? 라고 물으셨고 저를 포함한 모든 교사들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저희 교사학습 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은 왜 물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아이들의 놀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루즈파츠라는 영역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루즈파츠란 나뭇잎, 천조각과 같이 정해진 방법과 쓰임이 없는 재료,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재료를 뜻합니다. 저희는 물을 루즈파츠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생각과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 안에서 배움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진에서와 같이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이전에 저였다면 물장구 치면서 즐겁게 놀이하고 있네. 이 놀이가 참 재밌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물을 루즈파츠로 바라보게 되면서 아이가 손의 높이와 세기를 조절하는 모습, 놀이하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었고 이를 표준 보육 과정과 연계하여 지원 방법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놀이의 본질을 찾아가고 아이 스스로의 자발성과 유능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물 나도 모르게 시작된 놀이에서는 떨어진다, 흐른다, 만난다, 변한다로 유목화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몰입하였고 교사들은 지지자와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떨어진다에서는 직접 물을 떨어뜨려 보며 떨어지는 물의 모습을 관찰하고 높게, 낮게, 세게, 약하게와 같이 물의 속도와 세기, 움직임 등에 관심을 가지며 놀이하였습니다.
흐른다에서는 물을 직접 흘려 물길을 만들어 보면서 적게, 많이, 길게, 짧게와 같이 물의 양, 길이, 땅의 경사 등을 경험하며 놀이하였습니다. 만난다에서는 물과 물의 만남, 내 몸과 물의 만남, 자연물과 물의 만남을 통한 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한다에서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 물의 색, 모양, 성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 아이들의 놀이도 흘러갔고 토끼반 친구들의 루즈파츠와 놀이, 그 만남, 물, 나도 모르게 시작된 놀이는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놀이 과정들을 보시면서 이건 나도 해봤던 놀이인데? 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이렇게 물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놀이를 만들어내고 고유한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어주는 루즈파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임 교사인 제가 물을 루즈파츠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놀이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과 동료 선생님들이 있어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발표의 시작은 초임 교사인 나였지만 발표의 마무리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속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교사, 힘들지만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렵지만 함께 놀이하는 것이 행복한 그런 교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KTCS 루키 어린이집의 놀이 거미줄 이야기 놀 거야 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KTCS 루키 어린이집 교사 김주연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집에서 발표할 놀이 사례는 놀이 거미줄 이야기 놀 거야입니다. 저희 새싹반은 만 0세 4명의 영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영아들은 감각놀이와 모방놀이가 중심이 되고 일상과 놀이가 서로 연결되면서 자조능력과 자아인식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만 0세의 부모님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막 세상에 첫 발을 디딘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의 놀이를 주제 중심이 아닌 적응 기간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긴 흐름으로 따라가 보았고 아이들의 놀이가 같은 놀잇감이라도 아이마다 놀이 방법이 다르고 같은 놀이라도 아이마다 놀이 재료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아들은 영아와 영아, 영아와 환경, 영아와 교사 등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과 상호작용합니다. 놀 거야의 놀이 사례는 아이들이 또래, 일상, 교사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놀이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끝없이 확장되어 나가는 놀이 이야기입니다. 새싹반의 놀이거미줄 이야기는 한 영아의 일상생활 속 숟가락과 음식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주방놀잇감을 가지고 놀이 상황 속에서도 나타났으며 영아의 주방놀잇감을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여 영아의 놀이를 지원하였습니다. A 영아를 따라 다른 영아들도 주방놀잇감으로 놀이하였고 놀이가 이루어지던 중 B영아가 우연히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며 나는 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B영아는 지속적으로 놀잇감을 두드리며 소리를 탐색하였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소리를 탐색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놀이는 교실 전체로 퍼져나갔고 영아들의 소리에 관한 관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부, 에그마라카스 등 악기를 제공하여 다양한 소리를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표현하며 놀이하던 중 시영아가 악기를 대굴대굴 굴리며 신체 놀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시영아는 반복적으로 악기를 굴리며 움직임을 탐색하였고 이러한 시영아의 놀이는 다른 영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교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움직임에 관한 관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과 신체 놀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영아들은 더욱 활발한 신체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을 가지고 신체 놀이가 이루어지던 중 A 영아가 공의 촉감에 관심을 보이며 탐색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A 영아의 촉감 탐색은 교실 전체로 퍼져나갔고 다른 영아들도 함께 공의 촉감을 탐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아들의 촉감에 관한 관심을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하던 중 놀이회의를 통해 익숙한 놀잇감을 활용하여 감각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 영아들에게 익숙한 애착 인형을 지원하였고 일상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촉감을 언어로 표현하며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상과의 연계를 통해 영아들은 더욱 다양한 촉감에 관심을 가지며 확장해 나갔고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사용하는 수건, 내가 덮고 있는 이불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해가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촉감을 느끼며 놀이하던 D 영아가 휴식 매트에서 쉴 때 인형을 안고 누워보거나 자신의 이불을 인형에게 덮어주는 등 일상에서 경험한 것을 놀이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상 경험을 놀이 속에서 더 풍부하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이불과는 다른 느낌의 스카프와 다양한 놀이 상황을 모델링하며 지원하였습니다. 스카프를 활용하여 일상 속 경험을 놀이로 표현하던 중 시영아가 스카프를 자신의 얼굴에 덮었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깍꿍놀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영아가 스카프로 깍꿍놀이를 하자 다른 영아들도 따라서 깍꿍놀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영아들의 깍꿍놀이를 더욱 활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천을 지원하였습니다. 놀이 관찰 중에 영아들이 작은 천보다는 크고 넓은 천을 가지고 놀이하는 모습이 보여 교사는 영아들의 몸집보다 큰 천을 가지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고 선생님들과의 의견을 공유한 후 벽에 부착하여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천이 벽에 부착되자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은 벽에 부착된 큰 천 속에 친구와 함께 내 몸을 숨겨보며 까르르 웃곤 했습니다. 또한 천 속에서 만난 친구를 보며 미소를 지어 보이는 등 놀이 속에서 친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천 속에서는 웃기만 한 것이 아닌 서로 우당탕탕 울기도 했지만 그렇게 천 속은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교사는 천 안의 공간이 영아들에게 더욱 의미가 생기도록 거울지를 부착해 주었고 영아들은 반복적으로 천을 거느며 거울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탐색하였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뻗어나가는 우리 반 놀이거미줄 이야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자료를 만들기 직전까지도 거울지에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거울지를 통해 나를 탐색하며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있는 우리 새싹반 아이들의 놀이거미줄 이야기 놀거야 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나만의 놀이 속에서 나를 표현하는 아이로 성장하였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영아 개별의 관심도를 자료로 안내해드리자 어린이집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가정에서도 함께 놀이에 참여해주시고 놀이 평가에도 참여하는 등 놀이 참여자로서 놀이 공유자로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원의 교사들도 개별 영아를 지원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다른 영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놀이를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사가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의미 있는 소중한 순간이 얽히고 얽히며 성장하고 있는 KTCS 루키 어린이집의 놀이 사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립세솔 어린이집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감각놀이, 떼어내기, 붙이기 놀이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세솔 어린이집 교사 이다미입니다. 오늘은 헤든실반 아이들과 함께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감각놀이, 떼어내기, 붙이기 놀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헤든실반은 만 1세반으로 9명의 아이들과 2명의 교사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학습 공동체 안에서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에서 배움 읽기에 대해 토의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배움 읽기를 단순히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놀이 속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학습 공동체를 마치고 저희 반에서도 떼어내기 놀이를 관찰하며 배움 읽기를 실천해 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아이들의 놀이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떼어내기 놀이는 아이들이 교실에 붙여둔 환경자료와 벽지를 떼어내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럽고 막막했는데요. 그러던 중 배움 읽기를 실천해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떼어내는 행동은 손끝 조절을 통한 소근육 발달, 손과 눈의 협응, 촉각 발달에까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몰입하는 행동이었기에 교사의 지원을 통해 충분히 가치 있는 놀이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놀이를 지원해 줄까 고민하다 바닥, 책상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두었고 영아들의 자유로운 떼어내기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움 읽기 관점에서 관찰한 결과 테이프를 긁고 떼어내는 행동을 통해 손과 눈의 협응 및 소근육 조절 능력이 강화되었고 끈적임의 촉감과 떼어지며 나는 소리를 탐색하며 감각 경험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떼어냈을 때 성취감과 긍정적 정서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배움 읽기를 하며 무엇을 아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테이프를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제공하면 어떤 놀이가 전개될까 하며 교실에 테이프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테이프를 발견한 영아들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잡아당기며 탐색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테이프를 길게 늘려보며 줄다리기 놀이나 테이프를 교구에 붙여 산책놀이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프 산책놀이 중 한 영아가 공룡이 거미줄에 걸렸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낮잠 시간에 교구장 뒤 공간을 활용하여 거미줄 놀이 환경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영아들은 새롭게 마련된 거미줄 놀이를 발견하고는 어떻게 거미줄에 걸렸어? 라는 표현과 함께 동물들을 구출하는 상상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놀이 관찰 중 놀이가 안전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시트지를 바닥에 붙여 거미줄을 재구성하였고 아이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놀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테이프 놀이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영아들이 다시 벽지를 뜯는 행동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배움 읽기를 하며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고민하던 중 벽면을 중심으로 놀이를 지원해주자는 생각이 들어 교실 벽면에 부직포를 넓게 부착하여 놀이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화된 벽면을 발견한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다가가 탐색하며 붙여둔 사진을 떼어내는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부직포 벽면에 부착해둔 사진을 떼어내고 붙이는 놀이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중 화면에 보이는 남자친구가 우연히 가스리가 부착된 과일 장난감을 가져와 벽에 붙이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장난감은 벽에 붙게 되었고 이를 본 다른 영아들도 장난감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스리가 없는 장난감은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교사는 가스리를 제공해 주었고, 이를 통해 영아들은 스스로 장난감에 가스리를 붙이고 벽면에 부착하며 놀이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붙이기 놀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물고기 책에 관심을 보이던 한 영아가 책을 가지고 와 벽을 가리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사는 실사 물고기 사진을 제공하여 놀이를 지원하였습니다. 물고기를 붙이며 놀이하던 중 한 영아가 바다를 손으로 표현하여 영아들이 스스로 바다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파란 부직포를 부착하고 파란 비닐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이전의 붙이기 놀이 경험을 확장하여 물고기를 벽에 붙이며 바다 환경을 구성하고 비닐을 활용해 상상놀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떼어내기 붙이기 놀이를 진행하며 영아들, 교사들,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영아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기 초에는 새로운 재료나 놀이에 대해 탐색을 망설였는데 테이프를 탐색하며 놀이하는 즐거움을 경험한 이후에는 간단한 재료만 주어도 먼저 탐색하고 놀이 방법을 발견하며 즐기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떼어내기 행동이 줄어든 점입니다. 이제 교실 벽면에는 아이들의 작품 전시와 환경 구성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떼어내기 놀이를 즐기는 영아들을 위해 교사는 떼어내기 붙이기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교실의 환경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영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료 교사와 도움을 청하고 고민을 나누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영아의 행동을 지도를 통해 바꾸려 했다면 이제는 놀이와 환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부모님께서는 키즈노트를 통해 마스킹 테이프만으로도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군요. 어린이집에서 놀이 영감을 얻습니다. 라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이후 가정에서도 테이프 놀이를 함께하며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였고 비싼 장난감보단 부모와의 놀이적 상호작용이 아이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아이의 탐색을 허용하는 순간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길 바라며 떼어내기 붙이기 놀이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립첨단 꿈에 그린 2단지 어린이집에 에너지를 쏟고 호기심을 담고 주제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를 쏟고 호기심을 담고 놀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첨단 꿈에 그린 2단지 어린이 교사 김경남입니다. 저희 반은 영세 영아 9명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놀이를 소개드리자면 저희 반 친구들은 새로운 환경을 적응한 뒤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 물건들을 탐색하는 데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바구니에서 기저귀나 물티슈를 반복적으로 꺼내는 행동에 몰입하며 꺼내기, 쏟아내기라는 놀이로 발전했습니다. 교사는 이러한 자발적인 탐색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성하며 표준 보육과정 5개 영역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월 0-1세 교사들이 모여 영아들이 흥미를 보이는 놀이를 공유하고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최근 영아들이 흥미를 보이는 놀이와 안전한 환경 구성, 그리고 쏟고 담기에서 교사는 어떤 상호작용을 영아들에게 배움을 지원할 수 있을지 함께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이는 바구니 안에 뭐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짚고 서기가 가능해진 영아가 바구니 속 물건들을 툭 던지며 즐거워하였고, 이를 본 다른 영아들도 또 따라하는 놀이가 반복되었습니다. 독립적인 서기가 아직 미숙한 영아들도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사물함 앞에는 매트를 깔아주었고, 교사는 영아가 행동할 때 기저귀가 툭 하고 떨어졌구나, 여기는 별림이 사물함이네,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하며 영아의 행동을 언어로 표현해주고 또래와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영아들은 보육실에서 놀잇감이 담긴 바구니를 쏟아내는 데 몰입하며 처음에는 한 손으로 기울이다가 점차 양손으로 높이 들어올려 놀잇감을 쏟아내는 데 몰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구 바구니를 포함해 통, 투명통, 컵, 장바구니 등 다양한 크기와 재질의 용기를 추가 제공하여 놀이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놀이가 반복되면서 바구니를 들다가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바구니와 놀잇감이 흩어지면서 걸음이 미숙한 영아가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는 놀이의 흐름은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기존의 단단한 플라스틱 바구니를 부드러운 재질의 천 바구니로 전면 교체하였습니다. 쏟기 놀이가 반복되며 점점 더 많은 바구니와 놀잇감이 바닥에 흩어지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교사는 담기 놀이에도 영아가 즐겁게 참여할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고, 담는 과정 자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놀잇감을 제공해 쏙쏙 담는 것도 재미있어요 라고 놀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스테인리스 통에 놀잇감을 넣으면 탕 하고 나는 소리에 영아들은 재미있게 반복해서 즐겼고, 어항 놀잇감에 물고기를 넣을 땐 박수를 치거나 기뻐하며 긍정적인 정서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교사는 담기 놀이에 대한 흥미가 지속하면서 교사의 격려의 말을 녹음된 녹음 버전을 바구니 안에 부착하여 놀잇감을 넣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환경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녹음 버저가 있는 바구니에 우연히 놀잇감을 넣은 영아는 소리가 들리자 교사를 바라보고 다시 놀잇감을 반복해 넣고 박수를 치며 미소를 지으며 담기 놀이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때 교사는 별림이가 넣었더니 딩동 소리가 나네, 다시 한번 해볼까? 처럼 즐겁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의 놀이에 몰입을 도왔고, 또한 교사가 즐겁고 긍정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를 놀이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놀이를 통해 부모님들께서도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의 쏟고 담기 놀이가 아이의 중요한 성장 과정임을 이해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놀이함에 참여하며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가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아들은 쏟고 담기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탐색하고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배워나가는 영아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잇감이 흩어지면서 안전 문제도 걱정되었지만 점차 영아 중심의 놀이 관점으로 시선을 전환하게 되면서 단순히 정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교사는 놀이의 촉진자이자 협력자로서 영아들이 스스로 몰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깊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저 혼자만의 고민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의미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작은 호기심이 큰 배움을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은 서로의 경험, 관점을 나누며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영아들의 성장과 배움을 깊이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봄날의 꽃잎 어린이집의 줄리에 피어난 웃음꽃 주제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봄날의 꽃잎 어린이집 교사 김정효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만 2세 제비꽃반 친구들과 함께 줄리에 피어난 웃음꽃이라는 주제로 놀이했던 경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유난히 화단에 거미줄이 많았습니다. 산책을 나가려는 중에 화단에 보이는 거미줄을 발견하고 영아들이 저게 뭐예요?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산책을 하며 공원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보이는 거미줄에 영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는 걸 보고 놀이 확장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아들의 자연 관찰이 놀이로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교사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준 놀이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협의를 통해 영아들의 놀이 발현 상황을 공유하고 놀이와 배움을 위한 환경과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았습니다. 교사 예상 주제망을 작성해 보았는데 거미줄이 바닥과 공중으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영아들의 흥미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놀이로 멈추는 것이 아닌 신체 발달, 인지적 탐구, 사회 정서 발달,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으로까지 이어주기 위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아들의 놀이를 세심히 관찰하고 놀이가 깊이 있는 배움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환경과 자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의논하였습니다. 놀이는 영아들이 자연 속에서 우연히 거미줄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단에서 거미줄을 발견한 영아들이 거미다 거미 어디 하며 관심을 모였고 거미와 거미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거미줄을 보고 끊어질 것 같아 거미야 조심해 말하기도 하고 산책 중에 주변 곳곳에 보이는 거미와 거미줄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며 호기심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미줄을 발견한 뒤 거미책과 모형 등에 관심을 많이 보이자 교사는 교실 바닥과 공중에 고무줄과 테이프로 거미줄을 표현해 주었고 거미 모형을 제공했습니다. 영아들은 거미 모형을 거미줄에 올려놓거나 늘어나는 고무줄에 거미를 묶어 매달아 보기도 하며 놀이를 했습니다. 특히 매달려진 거미줄을 잡아당기거나 놓는 과정을 통해 고무줄의 탄성과 변화를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아들에게 늘어나는 고무줄을 이용해 놀이를 더 해볼 수 있도록 했으나 줄에 매달린 끈과 거미가 계속 떨어져 불편해하는 영아들을 위해 긴 주름지를 제공해주자 줄을 거미줄에 매달고 줄 사이로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보고 주름지의 촉감을 느끼며 자신의 몸에 감아보는 등 놀이가 확장되었습니다. 주름지 놀이를 통해 줄에 흥미를 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름지 외에도 부드럽고 탄성 있는 다양한 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영아들은 줄의 특성과 변화를 탐색하며 줄을 만지고 당겨보고 길게 느리거나 서로의 몸에 감아보는 등 줄의 움직임과 촉감을 탐색하며 놀이하였습니다. 특히 줄을 잡고 영아들끼리 줄다리기 하는 모습도 보이고 바닥에 길게 늘어뜨려 줄끼리 놓아보기도 했습니다. 놀이 중 줄이 고정되거나 불편함을 표현하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는 색 테이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영아들은 테이프를 바닥에 붙였다 떼어보고 떼어지지 않게 누가 더 길게 붙이는지 비교해 보기도 하고 자신만의 거미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내까지 놀이가 확장이 되면서 영아들은 공간 인식과 또래와의 협응력까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줄을 다양하게 탐색하던 영아들은 교실에 있었던 팝튜브에 늘어나는 성질에 흥미를 더 보였습니다. 길게 연결해 보거나 구멍쑥을 보기도 하고 기차처럼 연결해 기차놀이도 하며 관심을 보이다가 주유하는 것처럼 호수로 활용을 하자 교사가 장난감 자동차와 주유기를 제공해 놀이가 확장되었습니다.
기차놀이를 하면서 자꾸 끊어지자 다시 연결하고 기다려주면서 문제 해결하는 모습이었고, 주유놀이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교사협의를 통해 세차놀이로 확장하여 직접 세차놀이를 하며 긴 호수를 이용한 놀이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영아들은 줄을 활용해 다양한 놀이로 스스로 만들어 갔습니다. 모형 자동차에 줄을 매달아 끌며 움직이는 영아들을 보고 교실 공간이 협소하다고 느껴 실내 놀이터로 나가자 미끄럼틀 위에서 줄에 매달린 놀잇감을 끌어올리거나 내리며 낚시를 하는 상상놀이로 확장되었습니다. 영아들의 흥미에 따라 실제로 낚시놀이도 해보았습니다. 거미줄을 구성한 뒤 제공해 주었던 주름지들을 잔뜩 거미줄에 걸어놓고는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며 즐거워하는 영아들이었습니다. 늘어뜨려진 주름지에 비가 온다고 표현하는 영아들에게 창의적인 표현을 도와주기 위해 우산 꾸미기 놀이와 다양한 털실을 매달게 한 후 놀이가 확장되도록 해보았습니다. 줄을 감아 고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영아들을 위해 모루를 제공하자 모루로 원하는 것을 묶거나 모양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부러지는 모루 말고도 모양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걸 경험해 주고 싶어서 막근과 자연물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도록 재료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자연물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 보면서 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영아들은 줄이 고정되지 않거나 끊어지는 상황, 몸에 감아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등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안을 보였습니다. 또한 줄의 길이, 굵기, 탄성과 같은 특성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통해 다양한 줄 재료와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면서 놀이가 연계 및 확장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놀이를 통해 영아들은 놀이 속에서 스스로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경험하였고, 놀이 속에서 상상놀이로 확장이 되면서 언어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 인지, 정서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사들 또한 영아들의 작은 흥미를 세심히 관찰하고 교사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고, 놀이를 확장시키는 데 환경 구성과 재료 제공 방법을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사는 영아들을 위한 관찰자이자 놀이 동반자이자 지원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영아들과 다양한 줄 재료를 활용해 함께 놀며 영아들의 배움이 가정으로까지 확장되고 가정과 어린이집에 함께 성장하는 변화를 경험하며 놀이 과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아들과의 놀이 활동을 통해 영아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배우는 힘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놀이가 곧 배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아 한 명 한 명의 작은 호기심이 풍성한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봄날의 꽃잎 어린이집 줄리에 피어난 웃음꽃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주경찰청 어린이집의 네모의 반란 상자는 시작이었다의 주제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경찰청 어린이집 교사 송다혜입니다. 저희는 상자로 놀이된 네모의 반란 상자는 시작이었다 놀이 소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세 영아 6명과 함께 놀이를 진행하였고, 먼저 우리 1세 아이들 자동차 좋아하죠? 그래서 저희도 자동차 놀이를 시작하였는데, 그중 제공되었던 상자 자동차가 뒤집히게 되면서 영아들은 그 속에 들어가 숨어보는 깍꿍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깍꿍놀이는 다양한 공간놀이, 구멍놀이, 병풍놀이, 빗놀이 등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먼저 상자놀이 시작에 앞서 소수의 영아가 상자에 흥미를 보이는데 놀이를 지속해도 될지, 단순놀이로 끝나는 건 아닐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교사 회의 시간을 통하여 풀어보았고 3가지의 방법을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교직원과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크기, 모양의 상자를 제공하고
아직 상자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 영아들을 위해 기존의 놀잇감과 함께 배치하는 등 자유로운 탐색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미 있는 반복놀이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찰을 하고 언어적인 표현으로 탐색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해 보았습니다. 또한 또래 간 상호작용을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지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가 끝난 뒤 교사 간 관찰을 토대로 환경 및 지원 방법을 협의해 보았고 영화의 흥미를 가족과 공유하여 가정 연계가 되도록 정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자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들은 상자 안에 들어가기, 쌓기, 오르기, 매달린 상자 안에 공 넣기 등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다양한 신체 놀이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조절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놀이들 중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영화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은 이 작은 공간에도 함께 있고 싶어 하였고 이러한 모습을 토대로 교사는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영아들은 넓은 공간에서 친구와 함께 놀이해 보았고 낮잠 시간에 교사의 모습을 모방하는 등 가작화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상자놀이를 진행하다 보니 상자가 많이 해지게 되었고 상자 모서리에 닳아 생긴 구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멍을 신기해하며 구멍 자체에 흥미를 가지던 영아들을 보고 저희는 구멍이 많은 상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와, 구멍이다, 손을 넣어볼까? 친구가 보이네 등 구멍을 탐색하고 공간을 인식하였고 구멍 사이로 친구와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밑에 사진처럼 보자기가 쏙 빠져버렸네, 이번에는 살짝만 당겨볼까 등 구멍 속으로 놀잇감이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신체를 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구멍놀이를 이어가던 중 구멍 속을 본 영아들은 어두워, 깜깜해, 무서워 등의 표현을 하였고 교사들은 상자 속은 깜깜하네, 불빛이 없어서 무섭구나 등의 구체적인 언어 표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손전등을 함께 제공하여 두려움 없이 구멍을 탐색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자기를 이용한 놀이에서 당기는 행위의 흥미가 높았고 교사는 보자기를 길게 묶어 제공을 해주자 놀이가 지속되고 이전보다 더욱 신체를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상자놀이를 하던 중 한 영아가 언어 영역에서 병풍책을 가지고 와 작은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영아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병풍책 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관찰한 교사는 상자들을 이어붙여 대형 병풍 상자를 제공해 주었고 이 병풍 상자는 영아들의 숨바꼭질 공간, 미로놀이 공간 등 신체 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병풍 상자에 그리기, 악기 두드리기 등 다양한 표현 활동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높은 병풍 상자와 하나의 상자로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영아들을 위해 재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중 숨바꼭질 놀이의 흥미가 가장 높았다는 것을 관찰하고 저희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낮은 병풍 상자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때 영아들이 흥미를 가진 구멍과 색을 함께 넣어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의 병풍 상자는 표현 활동을 즐기는 영아들을 위해 벽에 그대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낮은 병풍 상자는 영아들의 탐색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색의 이름을 이야기해보는 등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낮은 병풍 상자는 영아들의 애착물이 되었고 실내놀이 시간에도 가지고 나가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햇빛으로 인하여 병풍 상자에 빛 그림자가 생기게 되었고 영아들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손으로 만져보거나 발로 밟아보는 등 우당탕탕 뛰어다니기 바빴던 영아들을 쪼그려 앉아 탐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마로 인하여 실내놀이가 어려워졌고 이 놀이를 교실에서 연계하고자 교실의 모든 빛을 차단시키고 손전등을 다시 제공해 주었습니다.
영아들은 병풍 상자에 손전등으로 빛 그림자를 만들며 놀이하다 점점 자신의 신체, 친구, 놀잇감 등에 비춰보았고 놀이는 상자에서 빛 그림자 놀이로 자연스럽게 변환되었습니다. 이번 상자놀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아들은 또래 놀이에 관심이 생겼고 한두 단어로 표현하던 언어 표현이 증가하고 친구,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놀이를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은 영아들은 간단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교사들도 영아들도 스스로 놀이할 수 있다는 영아의 놀이 유능감에 신뢰를 얻게 되었고 교사 역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외에도 교사협의를 통한 객관적인 사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서는 모든 놀이가 배움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셨고 교사의 놀이에도 신뢰감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흥미에 따른 다양한 놀이 지원 방법을 습득하시는 등 영아, 교사, 부모님들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네모의 반란 상자는 시작이었다 놀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영화 프로그램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하고 유아 프로그램 시작할 예정인데요. 지금 56분이거든요. 5시부터 유아 프로그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발표는요, 유아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유아 프로그램 사례는요, 공립내담 어린이집에 모두 흙에서 살아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담 어린이집 교사 권설희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 소개할 놀이 사례의 제목은 모두 흙에서 살아입니다. 저희 반은 만사세 해밀반으로 16명의 유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놀이를 소개하자면 옹기 체험을 통해 흙의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찰흙을 제공하자 지렁이, 뿌리, 벌레 등을 만들며 흙 속 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관련 책을 함께 읽으며 흙 속 생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아들은 쓰레기를 버리면 지렁이가 아파요 라고 말하며 흙 오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분리배출과 환경보호 놀이로 확장되며 자연을 지키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하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교사 공동체 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들이 옹기체험 후 흙놀이에 관심을 보이자 교사들은 찰흙 대신 옹기체험장에 흙을 재활용하였으며 유아들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지원하고 일과를 조정하여 놀이가 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놀이가 확장되자 공간을 넓히고 안전 약속을 정하며 보조교사를 배치해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놀이의 시작입니다. 지역사회 연계로 옹기체험에 참여한 후 유아들은 흙이 신기해요, 어린이집에서도 또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흙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사는 유아들의 흙의 촉감과 성질을 직접 느끼며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흙과 관련된 놀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유아 주도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흙에 대한 탐색입니다. 유아들이 흙에 관심을 보이자 자유롭게 만지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며 흙의 촉감을 느껴보도록 하였습니다. 놀이 중 흙과 관련된 책을 함께 읽으며 흙 속 생물에 대해 알아보고 바깥놀이 시간에는 돋보기를 이용해 지렁이와 곤충을 관찰했습니다. 유아들은 지렁이는 흙을 깨끗하게 해줘요 라고 말하며 흙의 역할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교사는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책을 함께 읽으며 유아들이 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확장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놀이의 확장입니다. 유아들은 흙 속에도 집이 있대요. 지렁이는 흙을 깨끗하게 해줘요 라고 말하며 흙 속 생물과 흙의 역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종이, 나뭇잎, 구슬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흙 속 세상을 표현하는 놀이로 확장하였고, 흙이 마르자 교사들은 협의를 통해 온기 체험의 흙을 제공하였습니다. 새로운 흙으로 놀이하던 유아들은 지렁이, 개미, 뿌리 등을 세밀하게 표현하며 친구들과 협력해 큰 흙 속 마을을 완성하였습니다. 교사는 재료를 지원하고 협력과 상상력을 격려하며 유아들의 탐구력과 생태 이해가 확장되도록 도왔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입니다. 유아들은 흙 속 쓰레기와 토양 오염에 관심을 가지며 흙 속 생물의 역할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교사는 유아들과 등장인물, 줄거리를 계획하고 역할을 나누어 놀이를 지원하였습니다. 유아들은 흙 경찰과 쓰레기 그물 역할을 맡아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놀이에 몰입하였습니다. 교사는 질문과 격려를 통해 유아들이 환경 인식과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배움의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이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유아들은 흙 괴물을 물리치는 놀이가 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역할을 나누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적으며 협력하였습니다. 한 장씩 완성된 글과 그림을 엮어 책을 함께 만들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을 사진으로 찍어 출력하여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읽으며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교사는 자료를 제공하고 질문을 던지며 놀이가 확장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이야기 창작과 표현을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놀이가 일상생활의 실천으로입니다. 유아들은 책을 읽던 중 저희 진짜 쓰레기 괴물을 물리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사가 쓰레기 괴물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라고 묻자 플로깅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플로깅의 의미와 방법을 알아보고 준비물과 날짜를 정했습니다. 약속한 날 유아들은 안전규칙을 정하고 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유아들은 여기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나무가 아프겠어요. 지렁이가 숨을 못 쉬겠어요. 라고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의 칭찬에 유아들은 보람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활동 후 길이 깨끗해졌어요. 나무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아들은 가족들과도 플로깅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일상생활에서도 환경보호를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사는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유아들이 느낀 점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며 가정과 연계한 미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작은 실천이 환경보호와 책임감 형성에 중요한 경험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먼저 유아들은 흙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확대되어 바깥놀이에서도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놀이 속 환경보호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 절약, 쓰레기 줍기, 분리배출 등 책임감 행동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놀이와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를 통해 흥미와 성장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가정에서 플로깅 등 환경 실천을 함께함으로써 환경의식과 공동체적 책임감을 경험하였습니다. 현재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는 유아 중심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하며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적 관점과 전문적 협력을 강화하였고 전략적 개입을 통해 유아의 탐구력, 창의성, 환경 인식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향상시켜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 내담 어린이집 모두 흙에서 살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립모두별 어린이집의 테이프 놀이와 배움을 잇다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테이프 하나 긴 줄이 되고요. 테이프들 네모가 되지요. 테이프 셋 횡단보도 되고요. 테이프 넷
거미줄이 되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릉 모두별 어린이집 만 3세 산이반 교사 최경아입니다. 저희는 3월 셋째 주 신학기에 진행된 테이프 놀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아들에게 테이프는 단순한 고정 도구가 아니라 마음속 상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망설임 없이 바로 붙이며 표현할 수 있고 자르고 잇고 떼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는 놀이가 됩니다. 무언가를 완성하라는 목적보다 지금 이 순간 해보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펼치고 있는 유아들에게 2024 개정 표준 보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배움 읽기를 유아들에게도 접목시켜 테이프 놀이 속에서 상상과 놀이에 귀 기울이고 배움 읽기와 배움 지원을 담아보았습니다. 교사의 고민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교사들은 만 3세 유아들의 자유놀이 시간 중 테이프를 붙이며 놀이하는 모습에서 놀이의 확장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공간, 자료, 상호작용, 일과와 시간 조율, 안전의 배움 지원을 적용하며 고민하고 또 연구하였습니다. 한 줄의 테이프가 공간을 바꾸었습니다. 한 유아가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며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짧았지만 점점 길어지고 어느새 벽 쪽으로도 이어집니다. 위에도 붙이고 싶어요. 손끝은 점점 높이 닿았고 테이프는 의자를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교사는 유아가 벽과 교구장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놀이 중에는 유아의 시도에 반응하며 개입을 최소화하고 길이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지켜보며 놀이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하였습니다. 테이프로 상상은 이어갔습니다. 유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놀잇감과 테이프를 결합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갔습니다. 인형에 테이프로 목줄을 만들어 산책을 시키거나 자동차 놀이를 위해 도로를 이어붙이며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좋아하는 놀잇감과 연결된 활동이라 누구 하나 흥미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실 전체가 몰입된 놀이 분위기로 채워졌습니다. 닿는 곳마다 놀이가 되었습니다. 테이프를 바닥과 벽뿐만 아니라 교구장, 책상 다리, 창문, 옷장 등 구조물 곳곳에 붙이며 놀이를 확장되었습니다. 이건 다리예요. 여기 문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며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이프는 어느새 교실 전체로 이어졌고 아이들은 닿는 곳마다 길을 만들고 의미를 더해갔습니다. 교사는 다양한 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고 테이프를 붙여도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환경을 정돈하였습니다. 유아의 시도를 존중하면서도 교실 전체를 관찰하며 배움 지원을 하였습니다. 테이프를 따라 몸도 움직였습니다. 유아들은 테이프를 붙이며 길을 만들고 그 위를 따라 걸으며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였고 놀이 안에서 이건 림보예요. 이 길은 경주길이에요. 라고 말하며 친구와 놀이 공간을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확장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교사는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실내외 공간을 배움 지원하였고 놀이 중에는 유아가 필요한 길과 규칙, 공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테이프를 제공하였습니다. 놀이가 바깥 놀이터까지 확장되었을 때는 자전거 등의 놀이기구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였고 이동 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은 안전하게 조율하였습니다. 놀이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집에서도 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놀이 안내문을 가정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유아들은 가정에서 테이프를 활용해 길 만들기, 공간 꾸미기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였고 부모님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였다는 점에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테이프 놀이는 동생반에게도 흘러가 형님들의 놀이가 모델링이 되고 동생들은 모방하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는 이음 교육도 연결되었습니다. 어려움은 놀이의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테이프가 겹치고 얽히며 정리가 어려운 상태로 남겨진 구간도 있었지만
교사는 바로 정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그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일부 유아는 꼬인 선을 이용해 미로, 막힌 길, 숨은 길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놀이를 확장해 나갔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상놀이로 이어졌습니다. 놀이가 이어지는 동안 유아들은 테이프를 겹쳐 붙이며 끈적한 촉감에 집중하였고 자연스럽게 거미줄에 붙었어요 와 같은 상상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거미줄을 만드는 놀이와 곤충에 대한 이야기로 관심이 이동하며 테이프 놀이는 소거되고 새로운 거미 놀이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습니다. 작은 테이프 한 줄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유아들은 테이프는 단순한 선이 아닌 길이 되고 다리가 되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유아들은 공간을 연결하고 친구와 협력하며 놀이를 자기 방식으로 확장했습니다. 교사들은 더 이상 놀이를 조절하지 않고 흐름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재료가 유아들에게 얼마나 깊은 배움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고 환경과 안전도 유아와 함께 조율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단순한 놀이로 여겼던 테이프는 집에서도 놀이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할 줄 몰랐어요. 부모님들의 놀라움은 아이의 가능성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모두별 어린이집 난 3세 산이반 테이프 놀이와 배움을 잇다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립본계 LH 어린이집의 우리 곁에 작은 친구들 주제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본계 LH 어린이집 교사 양수연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 소개할 우수 보육 프로그램명은 우리 곁에 작은 친구들입니다. 해들방 구성은 장애 통합반으로 만 3, 4, 5세 친구들 1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작은 친구들이라는 놀이 제목을 듣고 선생님들은 어떤 친구들을 떠올리셨나요? 해들반은 실내놀이 시간이 되면 놀이터 옆 풀앞에 쪼그려 앉아 콩벌레와 개미 등을 탐색하며 놀이를 하였습니다. 이에 교사는 유아들의 관심사와 흥미를 파악하여 원내 학습 공동체를 통해 놀이의 흐름을 끊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실내놀이 시간에 한 유아가 콩벌레와 개미를 발견하며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콩벌레가 많아 하고 이야기하자 다른 유아들도 호기심을 보이며 여기가 개미집이 아닐까?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탐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유아가 교실에서도 콩벌레를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여 교사는 유아들에게 채집통을 제공해 주었으며 채집한 곤충은 집에 갈 때 놓아주는 약속을 정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을 지내고 온 한 유아가 파충류 카페에 갔다가 오면서 도마뱀을 분양받은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들반은 자연스럽게 다른 유아들도 가정에서 키우는 장수풍뎅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아들의 궁금증은 더욱더 커졌고 친구들이 키우는 도마뱀, 장수풍뎅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증을 표현하여 교사는 가정에 사진 협조를 요청하였고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함께 보며 유아들의 관심도가 더 상승되었습니다. 관심도가 상승되어 학습 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은 지원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가정에서도 도마뱀을 키우고 있는 교사가 있어 유아들에게 관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아들은 도마뱀을 실물로 관찰해보는 경험을 가져보며 선생이 귀여워요, 신기해요 하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혀를 내밀어 도마뱀을 흉내내거나 스카프와 파라슈트를 길게 이어 도마뱀 꼬리를 만든 후 신체로 움직임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놀이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본 유아가 자신들도 보고 싶다고 표현하여 교실에 있는 화면과 연결해 유아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한 유아가 동영상으로도 찍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아 교사는 유아들에게 영상을 찍어 보여주자고 제안하였고, 유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놀이를 교사가 언어적으로 지원해주자 유아의 관심도가 끊기지 않고 놀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학습 공동체를 통해 유아들이 곤충 영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을지 지원 방법을 이야기하였고, 동료 교사들은 실내놀이, 실외놀이, 가정에서 키우는 곤충 등 다양한 주제를 정하여 촬영하는 방법, 뉴스 매체 영상을 통해 유아들이 아나운서, 기자, 카메라 감독, 연기자 등의 역할을 나누어 영상을 제작하며 유아들에게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해주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습 공동체를 통해 나온 의견을 유아들에게 공유하였으며, 유아들이 뉴스 제작에 관심을 보여 제작 방법을 유아들과 함께 협의하며 뉴스 제작을 위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제작 도중 일부 유아가 재활용을 이용하여 곤충을 만들며 놀이에 흥미를 보였고, 다른 유아들도 관심을 표현하고 다양한 곤충을 만들어보며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의 개수와 다양성의 한계를 느껴 실내놀이 시간에 나뭇가지와 솔방울, 나뭇잎 등 자연물을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며 더 다양한 곤충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아들은 곤충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방법을 공유하거나 친구와 협동 작품을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교사는 교실 바닥 벽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거미줄을 만들어 제공해주자 나비가 거미줄에 달라붙었자 하거나 누가 오래 매달리나 시합해볼까? 하고 매달린 거미줄에 만든 곤충 작품을 붙여보며 다양한 상상놀이가 이어갔습니다. 완성된 곤충 작품들을 보고 다른 교사들도 관심을 표현하자 유아들은 만든 작품을 동생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교사는 학습 공동체 시간에 동료 교사들에게 유아들이 만든 작품을 동생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함을 표현하였고,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교사들과 협의한 결과 실내 놀이터에 전시회를 구성하고 실내 놀이를 하며 자유롭게 전시회를 관람하는 방법으로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학습 공동체에서 나온 전시 방법을 유아들에게 공유하고 유아들이 직접 초대장, 현수막, 포스터 등 동생들을 전시에 초대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6, 7세 유아들은 글을 써보았고, 관심을 보인 5세 유아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등 함께 협업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 당일은 유아들이 동생 교실에 찾아가 홍보도 해보았고 전시회를 구성하며 전시회를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전시회를 구성하자 어떤 작품인지 설명도 해주며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시회 날 전날 제작했던 곤충 영상도 함께 상영하며 함께 했던 모습을 이야기를 회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교실에서는 놀이 시간에 다양한 구성물을 만들며 놀이하던 유아들이 바구니에 구성물을 담아보며 놀이를 하게 되었고, 점차 바구니에 관련된 놀이로 전환되면서 곤충 놀이가 소거되었습니다. 이번 놀이를 통해 유아들은 단순한 놀이 관심으로 시작되었던 곤충놀이가 점차 깊이 있는 관찰과 탐구로 확장되며 표현과 제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구성해보며 창의성을 기르고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유아들과 소통을 통해 곤충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동료 교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며 교육적 통찰력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는 평소에 곤충과 도마뱀 등의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들도 야외 활동 시 유아들이 곤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며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례 제목처럼 이번 놀이를 통해 곤충은 유아들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님들한테도 우리 곁에 작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놀이 사례 발표를 마치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금능국립 어린이집의 반짝반짝 비밀의 거울방 주제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능국립 어린이집 교사 이민정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놀이 사례 반짝반짝 비밀의 거울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우주반은 만 4, 5세 유아 8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비밀의 거울방 놀이는 유아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빛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빛의 성질을 유아 주도적으로 탐구하며 놀이로 확장한 사례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원장님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 반의 놀이를 협의하며 교육 활동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빛놀이 역시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유아놀이를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아들의 빛과 조명에 대한 관심을 놀이로 확장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교사학습 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실험과 관찰 중심의 환경을 구성하여 스스로 탐색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유아들은 소방동료 대회에서 반짝이는 무대 조명에 1차 관심을 보였고 물놀이 중 물에 반사된 빛을 통해 무지개 빛을 발견하며 관심이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흥미를 바탕으로 교사학습 공동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졌고 놀이를 배움으로 연결하는 탐색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빛놀이의 시작에서 유아들은 칠판에 빛과 관련된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교사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들이 빛을 내는 물체를 잘 알고 있으며 빛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궁금증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교사학습 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동화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빛의 특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동화책을 본 후 유아들은 물속에 넣으면 다르게 보일까? 라며 손가락, 연필 등 다양한 재료를 물에 넣어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꺾여 보이는 현상에 신기하며 탐구를 이어갔고 공룡 놀잇감의 얼굴 방향이 바뀌자 놀라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실외 공간에서도 확장되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라이스 페이퍼에 그림을 그려 물속에 담가 보며 햇빛에 반사된 그림의 색을 관찰하였고 지퍼백에 그림을 네임펜으로 따라 그린 뒤 물속에 넣어보면서 색이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동화책 내용과 연결하여 빛의 굴절과 전반사 현상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빛을 먹으면 그림자가 생겨 라며 그림자에 관심을 보이고 모양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보고 별이 생겼어 라며 빛의 통과 현상에도 흥미를 나타냈습니다. 교사학습 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빛의 직진 성질을 놀이로 연결하였고 박스에 구멍을 뚫어 손전등을 비추며 빛이 통과하는 모습을 탐구해 자연스럽게 원리를 이해하였습니다. 놀이를 이어가며 유아들은 무지갯빛을 표현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교사는 유아들의 요구에 따라 플라스틱 컵뚜껑, 테이프 등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제공하여 유아 주도적 놀이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색칠하고 손전등을 비추며 무지갯빛을 만들어보는 탐구 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동 중 블라인드를 내려도 교실이 밝아 색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교사학습 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좀 더 어두운 환경의 영화반 교실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화반 교실에서 유아들은 다양한 종류의 손전등을 비추면서 빛의 색이 더 선명하게 표현되는 과정을 관찰하였고 손전등을 이동시키면서 그림자의 크기가 변하는 현상에도 관심을 보이며 놀이를 스스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유아들은 동료대회에서 본 조명처럼 모양 있는 빛도 만들고 싶어 하였습니다. 교사는 찍기판과 셀로판지를 제공하여 유아 주도적 놀이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유아들은 셀로판지로 모양을 찍어 시트지에 붙이고 햇빛에 비쳐 색과 모양의 변화를 관찰하며 내 몸에 예쁜 모양이 생겼어. 내 신발무늬 예쁘지?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빗놀이가 이어갈수록 유아들의 흥미는 깊어졌고 교사학습 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문화예술 공공수 장고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유아들은 다양한 조명과 레이저 작품을 체험하면서 빛의 직진과 반사, 색 변화 등을 오감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견학 후 유아들은 우리 교실도 미디어 아트처럼 꾸미고 싶어 하였습니다. 유아들은 불빛이 나는 탑을 만드는 방법을 구성하며 놀이를 주도하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불빛 레이저라고 부르고 빛의 색과 크기가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탐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빛의 탑 놀이 후 유아들은 내 모습이 비추는 더 반짝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하며 놀이를 주도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유아들은 자신의 모습이 비추는 거울과 같은 재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교사학습 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영화반에서 거울지 활동을 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안전을 고려해 거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아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친구의 모습을 관찰하며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보자기를 이용해 출입구도 만들고 비밀의 거울방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거울방의 손전등을 이용해 빛의 반사가 화려하지 않아 아쉬움을 느끼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거울지에 반사될 때 더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재료를 협의하였고 미러볼을 제공해주자 반짝이는 불빛이 가득한 비밀의 거울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놀이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실 조명 환경에 따라 빛의 효과가 충분히 관찰되지 않아 교사학습 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자연 채광과 좀 더 어두운 영화반 교실을 활용하고 미디어 아트 견학 등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동화책을 활용하며 탐구 자료를 제공하고 실험을 통한 경험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아들은 조명의 화려함을 표현하고 싶어 하였으나 햇빛만으로는 표현의 한계가 있어 교사학습 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더 풍부하고 화려한 표현이 가능한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자 유아들의 놀이가 한층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번 빛놀이를 통해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유아들은 탐구 과정에서 발견한 현상을 말로 표현하고 또래와 협력하며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키웠습니다. 교사는 유아들의 질문을 반영해 활동을 확장하고 놀이를 지원하는 전문성이 한층 더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유아들의 경험을 통해 놀이와 학습이 연계됨을 이해하고 가정에서도 관련 놀이를 시도하며 가정과 기관 간의 연계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놀이를 진행하며 배움이 일어나는 순간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짝반짝 비밀의 거울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내 어린이집에 우산 쓰고 팽이 돌리며 신나는 배움 한 바퀴의 주제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내 어린이집 교사 고지윤입니다. 오늘은 우산 쓰고 팽이 돌리며 신나는 배움 한 바퀴 주제로 아이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어떻게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졌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푸르미반은 만 3세의 유아로 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놀이 내용은 무더운 날씨, 햇빛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쓰던 순간이 놀이로 발전하여 다양한 활동이 연계된 놀이였으며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탐구심, 협력, 문제 해결력을 키우며 배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유아들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쓰던 순간 저는 이 놀이가 어떻게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교사 공동체와 놀이 과정을 공유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재료를 선택하고 규칙을 만들며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와 소통하며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햇살이 강하던 어느 날 바깥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모자를 쓰고 놀다가 제게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모자 써도 더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산통에 꽂혀 있던 우산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우산을 꺼내어 아이 머리 위에 씌워 주었고 그 순간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다가와 나도 우산 쓰고 싶어요 하며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함께 우산을 쓰며 웃던 놀이였지만 곧 친구와 함께 걷고 쓰기, 우산 의자, 우산 집을 꾸미며 아이들은 스스로 우산 놀이를 새롭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산을 돌리던 중 한 유아가 우산이 팽이 같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새로운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우산을 뒤집어 돌려보며 즐거워하였지만 곧 선생님, 우산이 너무 커서 힘들어요. 작은 팽이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작은 팽이를 만들어 볼까라고 제안을 하였고 아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종이 팽이를 만들어 보며 돌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교실에서 전날 만든 종이팽이를 다시 꺼내 돌려보며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팽이를 돌리며 즐거워하던 아이들 사이에서 곧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팽이 경기장을 만들자 하는 한마디를 시작으로 교실 안은 금세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블록을 꺼내 팽이 경기장을 만들며 팽이가 지나가는 길과 보관함, 장애물까지 직접 구성하였습니다. 경기장은 아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동이 담긴 공간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놀이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팽이 경기장에서 놀이를 이어가던 중 선생님, 우리 팽이가 다 똑같아요. 다른 팽이는 없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여 저는 이 이야기를 교사 공동체 회의에서 공유하였고 아이들의 놀이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과 연계하여 재활용품 활용한 팽이 만들기를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재활용품으로 새로운 팽이를 만들어 보고 서로의 팽이를 돌려보며 이건 무거워서 천천히 돌아요. 이건 빨리 도는데 금방 멈춰요 라고 하며 아이들의 무게와 속도의 차이를 스스로 발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팽이가 계속 이어지자 교사 공동체에서는 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스스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나누며 이번에는 협동과 참여 중심으로 놀이를 발전시켜보자는 의견이 나와 이를 반영하여 아이들과 함께 최강팽이 대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대회 입간판을 직접 만들어 보고 경기 순서를 정하며 준비를 이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회날 아이들은 서로의 팽이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놀이의 완성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협동하는 과정에서 더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팽이 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팽이가 돌아감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무지개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이런 흥미를 교사 공동체 회의에서 공유하였습니다. 회의 중 저는 아이들이 무지개를 보고 싶어 하지만 요즘은 마른 장마 시기라 실제로 보기가 너무 어렵네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교사가 그럼 직접 무지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였고 또한 빛의 색과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놀이와 실험을 준비하여 확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로 나가 우산 위에 물을 뿌려 보았더니 우산 위에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무지개를 보며 신기해하였고 이후 교실에서 초코볼과 물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색이 번지고 섞이는 과정을 관찰하며 빛과 색의 원리를 탐구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스스로 배움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팽이놀이와 무지개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질문하고 탐색하며 배움을 이어나갔고 함께 경기장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며 협동심을 길렀습니다. 교사 공동체에서는 교사의 관찰을 통해 아이들의 배움이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아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로 변하였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집에서도 놀이를 이어가요라는 피드백이 이어지며 놀이가 교실을 넘어 가정으로 연계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수보육 프로그램의 모든 놀이는 아이들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배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의 말에서 시작된 놀이가 교사의 관찰 속에서 확장되고 그 과정에서 교사도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예 어린이집 우산 쓰고 팽이 돌리며 신나는 배움 한 바퀴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입니다. 유아 프로그램 꼬딱꼬딱 길 찾아 놀멍 만들멍 제주시청 직장 어린이집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교사 천은경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 소개할 노래 사례 작품명은 꼬딱꼬딱 길차장 놀멍 만들멍입니다. 저희 열매반은 만 4세 11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놀이 소개를 하자면 우리 집과 어린이집을 잇는 길에 대한 탐색으로 놀이가 시작되어 주변의 길과 장소에 대해 알아보고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일상에 익숙한 길이 특별한 배움의 공간이 된 유아 주도의 의미 있는 놀이 사례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학습 공동체는 주기적으로 월 2회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하며 각 반에서 진행되는 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과 관점, 지원과 방향성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놀이를 진행하며 다양한 길 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길에 대한 놀이 지원 방향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집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 집은 어디에 있을까?로 궁금증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실제 지도를 살펴보며 우리 집의 위치와 주변에는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탐색하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도를 탐색하며 찾은 우리 집과 어린이집의 위치를 살펴보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길이를 재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이 스스로 길이를 비교하며 길다 짧다를 멀다 가깝다로 바꾸어 표현하였습니다. 또 유아들이 등하원을 하는 경험을 회상하며 우리 집 가는 길을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교사에게 요청을 하자 교사는 네이버 길찾기 기능을 활용해 유아의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오는 길과 소요시간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길의 방향을 찾는 지도를 살펴보며 지도의 보석 모양은 뭐지? 빨간색 선이랑 다른 선은 뭐예요? 하고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학습 공동체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아들에게 길에 대한 동화책을 지원해주고 방향과 다양한 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아들이 지도를 탐색하고 방향에 대해 알아가며 우리가 지도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아들의 등하원길을 회상하며 내리막길, 좁은 골목, 오르막길, 울퉁불퉁한 길 등 다양한 길을 지도에 표현하며 자신만의 지도를 완성해 봅니다. 지도를 살펴보다가 한 유아가 이거 오조봇 지도랑 비슷하지 않아? 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오조봇이 자동차가 되어 우리가 만든 지도에서 움직여보는 놀이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 산책길에도 동그란 길 있잖아요 라는 유아들의 이야기로 어린이집 주변을 탐색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길, 울퉁불퉁한 길을 직접 걸어보고 주변에 있는 횡단보도나 주차장을 살펴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관심을 갖고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유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동네를 친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는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서와 우리 동네는 처음이지? 라는 가정연계 활동지를 배부하고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사진을 키즈노트 알림장으로 공유하여 친구들에게 우리 동네를 소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활동 후 우리 집 주변을 자주 다녔지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와 우리 동네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는 부모님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를 탐색하고 난 뒤 지도놀이는 더 활발해졌습니다. 테이프를 사용해 횡단보도를 구성하고 종이를 사용해 건물이나 터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이를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종이로 만든 구조물이 찢어지거나 무너지게 되자 유아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교사가 유아들의 고민을 듣고 플라스틱 통과 상자 같은 폐품을 지원하여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유아들이 바닥에 폐품을 붙이며 지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다른 놀이 하고 싶은데 테이프 떼도 돼요? 라고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사는 유아들이 만든 작품을 훼손할 수 없고 다른 유아들이 하고 싶은 놀이도 존중해 주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학습 공동체에서 의논을 하게 되었고 지도의 밑판을 제공하여 구성한 뒤 놀이 공간이 필요할 때 지도를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유아들이 여유 공간이 필요할 때마다 친구들과 힘을 합쳐 지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도 위에 폐품으로 구조물을 만들다가 블록으로 만들어 볼까? 라고 유아가 제안을 하며 교실에 있는 자석 블록을 사용해 쉽고 다양하게 건물을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아들이 움직이며 지도가 흔들리자 블록도 함께 흔들리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테이프로 블록을 붙여보는 건 어때? 라며 유아의 생각을 표현하고 테이프를 사용해 블록을 지도의 밑판에 고정시켜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유아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실행하며 놀이 중에 생기는 어려움을 친구와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형님 반의 놀이를 늘 궁금해하는 동생들에게도 우리가 만든 지도를 소개해주고 같이 놀자! 라고 이야기하며 2세 동생들을 초대하여 자연스럽게 연령간 연계 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는 터널이야.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이지. 부서질 수 있어. 조심해. 라고 알려주며 안전하게 놀이하는 규칙에 대해 안내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지도 놀이를 하다 보니 자석 블록으로 다른 거 만들래요. 지도가 너무 커요. 등의 불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유아들과 협의를 하여 미니 지도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크기가 작은 우드락판과 꾸미기 재료를 제공하여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내가 만든 지도를 교실에 게시하여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가정으로 가져가 부모님께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유아들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등하원길과 집 주변에 대한 호기심을 놀이로 확장하며 거리를 측정하고 방향을 탐색하는 등 공간과 거리 개념을 스스로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이 도중에 생긴 문제를 또래와의 협의와 시도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며 문제 해결력과 협동심이 자라났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길이라는 주제를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닌 유아의 삶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며 그림책과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맞춤형 교사 지원 전략을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께도 놀이 이야기를 통해 놀이 상황을 공유하니 길과 지도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저 지나가는 길이라고만 생각했던 부모님들도 유아들과 함께 우리 동네를 살펴보고 지도를 그려보는 등 특별한 놀잇감이 없어도 유아들에게는 중요한 놀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놀이를 통해 유아는 공간을 경험하는 주체로, 교사는 놀이를 설계하는 동반자로, 부모는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찰자로 변화했습니다. 길은 그 자체로 어디로든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상징이었고 유아와 어른 모두에게 내면의 성장을 이끌어낸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꼬딱꼬딱 길차장 놀멍 만들멍 놀이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수 프로그램 발굴지원서 발표회가 끝났습니다. 마무리하기 전 행사를 주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오명여 센터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십니다.
어떠셨어요? 발표하신 분들 이제 긴장이 확 풀렸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저기 앉아 있었는데 옆에 원장님께서 발표도 잘했지 이렇게 네, 한 분 한 분 긴장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전혀 긴장한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또 한 분, 여기 발표도 너무 잘하셨는데 또 그 발표할 때 그 원장님을 제가 찾아가지고 봤어요. 눈이 이렇게 선생님하고 눈 맞추려고 애쓰고 이렇게 막 지워지지 않은 그 눈길이 아마 선생님들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앞에 앉으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다 하는 모습.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이 같이 해낸 그런 거고, 더 나아가서 제주도에 있는 선생님들 다 같이 또 같이 배우고 동료 응원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저렇게 했네, 저건 아닌데, 이게 아니라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런 마음 지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다른 어린이집이건 어디건 상관없이 서로 지지해주는 여러분들이 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여기 보고정에서 오셔서 촬영을 하셨는데 이거 매번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저희 약간의 그 지루함 이런 것들을 느꼈었거든요. 그 전에 할 때 약간 뭔가 조금 안 되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보니까 아주 진행도 빨리 되고 괜찮았죠. 괜찮으셨죠? 예, 그러니까 전혀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내고 계시고, 여러분은 정말 꼭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정말 귀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잘했다는 얘기 이거 말고 여기 앉아서 보셨잖아요. 보신 소감 말씀하셔야죠. 공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문장씩. 그렇죠? 좋다, 잘했다, 일반적인 얘기 빼고. 네. 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의 미래가 밝다. 해마다 제가 참석해서 프로그램 보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지만 발표하는데 긴장 하나도 없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칭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른 분과도 잘했지만 국공이 잘하셨습니다. 아유, 여기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저희도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더 발표할 수 있고 이거를 내놓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 공감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선생님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앞에서 밝은 웃음으로 발표하는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유아들의 더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 시간이 아주 잘 주셔서 감사하고, 잘 진행해주시고요.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아마 엄청 연구를 밤새워 막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왔는데 잘 된 것 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께는 2장의 설문지가 배부되셨을 겁니다. 오늘 발표에 대한 설문지와 센터 이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2장 모두 작성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대면 참석자에게도 주소창 발송 시에 하단에 설문지 주소창이 같이 발송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설문조사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수보육 프로그램 3차 심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은 잠시 남아주시면요, 행사 끝나고 나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잊으신 물건 없으신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표하신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